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난이도. 자, 지식인 질문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난이도예요. 난이도가 어때요? 난이도가 어때요? 네. 좀 난이도라는 게 뭔지를 일단 생각을 해보면 난이도가 어떻다는 거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네. 어떤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난이도가 어때요? 아니면 다른 시험하고 난이도는 어때요? 이런 건데 사실상 공무원 시험에서 난이도는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어요? 자, 2018년도 국가직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렵지만 또 생소했어요. 그래서 점수대가 보통 36, 360, 340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시험에서는 390, 410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어떤 게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2019년도가 난이도가 낮죠. 낮으니까 물론 시험을 잘 봤죠. 잘 봤으니까 합격선이 올라갔죠. 자, 이건 굉장히 단순한 얘기고요. 자, 왜 난이도란 걸 물어보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난이도, 왜 물어볼까? 내가 공부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일까? 수능의 난이도랑 어떻게 비교를 해볼까?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과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시험을, 이분들 질문의 요지는 그거죠. 다른 시험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요.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자, 그거를 그냥 난이도 비교를 떠나서 그냥 공부 시간을 보면 돼요. 공부 시간. 어느 정도의 공부의 양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공부의 양 때문에 어, 대학생들은 휴학을 하고 시험을 보고요. 고등학생들도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고 직장인들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나는 원래 공부 잘했으니까 보면 합격을 해야 되는 게 그 난이도의 차이예요, 사실은. 네, 어느 정도 쌓여 있으면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 용어를 좀 잘못 쓰고 두 번째 잘못 쓰는 게 뭐냐면 합격률이에요. 합격률이란 게 뭐예요, 도대체? 그거는 보통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서 우리 학원생이 50명인데 50명이 시험 봤을 때 몇 명이나 합격하나 이게 합격률이죠. 전체 응시자 중에 합격자 수를 본다? 그거는 자격증 같은 경우죠. 자격증. 왜? 자격증은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하잖아요. 그게 몇 명이 되느냐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자격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인원만큼만 뽑습니다. 매년 다르고요. 그 점수랑은 별 상관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1등부터 50명을 뽑는다 그러면 내가 1등에서 50등 안에만 들면 돼요. 그 점수가 350이 됐든 360이 됐든 370이 됐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과락만 넘기면 과락 얼마예요? 40점만 넘기면 40점대 그럼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 전형에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 물론 50점대가 거의 일반적인데 40점대도 있고 60점대도 있고 그래요. 자, 이게 자격증하고 혼동이 오는 부분이었어요. 자, 해결됐죠? 일단 합격률 같은 거는 없습니다. 뭐 합격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이도 다른 시험하고 비교하자면 자, 어떤 분은 공인중개사랑 어때요? 네, 공인중개사는 절대평가죠. 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몇 점 이상 되면 합격되는 시험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이거는 100점을 맞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한 명만 더 점수가 높으면 내가 그 등수에서 떨어지면 탈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교 불가. 수능하군요? 당연히 안 되죠, 비교가. 비교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뭐냐? 난이도라는 게 뭐냐? 하면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격증 따는데 투입하는 시간을 보면 하루 한 두세 시간 투입해서 한 두세 달? 3개월? 요 정도예요, 보통. 6개월 정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하루 두세 시간? 요 정도 투입해서. 자, 공무원 시험은 5과목이고요. 5과목인데 매일 2시간씩 한 과목당 10시간이 기본이에요. 사실은 10시간 넘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자, 더 할 수 있으신 분은 더 당겨지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10시간씩 해서 1년을 해도 거의 5회독을 하기가 힘듭니다. 회독을 왜 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매일같이 노래를 불러요. 뭐, 고시점 KR 국가직 시험, 고시점 KR 국가직 시험. 3일 뒤에 물어보면, 국가시험 뭐라 그랬죠? 그러면 몰라요. 왜? 까먹었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요. 국가직 시험 고시점 KR, 국가직 시험 고시점 KR. 매 방송마다 이렇게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압니다. 어느 순간에 알고 머릿속에 들어와요. 이게 하나면 이렇게 외우죠. 자, 공무원 시험은 전부 다 외워야 됩니다. 이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무슨 시험을 보는데 다 외우라 그러냐, 자꾸. 뭘 외워, 도대체.
자, 간단한 예로 들어볼게요. 일단 한자 시험 나오죠. 국어에서. 한자 다 외워야지 되지 않겠어요? 안 외우면 어떻게 시험을 봐요? 자, 그 다음 표준어가 나옵니다. 표준어. 표준어 외워야 되지 안 외우면 어떻게 알아요? 아, 원래 안다고요? 원래 아는 것도 있겠지만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시험에 아는 것만 내나요? 모르는 것도 내죠. 순대국이 맞아요. 순대국이 맞아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아, 이 문제 2019년 지방직 문제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거에 올려놓은 거 보세요. 순대국이 맞아요. 순대국이 맞아요. 헷갈리죠?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브스터가 맞아요. 랍스타가 맞아요. 모르잖아요. 띄어쓰기는요. 그것도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자, 국어는 그렇다 치고 한국사 이제 가볼까요? 한국사. 자, 고조선 시대에 무슨 조선 있습니다. 위만조선도 있고 당군조선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한번 들으면 딱 압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는데요? 다음 중 틀린 것은, 맞은 것은, 이 시대에 맞는 얘기는. 자, 그냥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다음 중 정조의 업적이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사료를 제시합니다. 어떤 사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선택지를 보니까 무슨 왕이 섞여서 나와요. 도대체 답이 뭐예요? 모르죠. 못 찾아요. 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시험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이 꼬아놓고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얘는 정조, 얘는 영조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답이 딱 뭔지 알고 이 사료는 어디 시대 거 딱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행정법 같은 경우도 판례 같은 게 나와요. 다음 중 틀린 것은, 주로 행정법은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주로 나와요. 뭐뭐뭐는 뭐뭐뭐라 했다. 했나? 헌법재판소는 이런 거 갖고도 이런 것도 시험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은 어떻게 알아요? 외워야지 안다는 소리예요. 전부 다 그럴 리가 있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시험 문제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기 전에는 막연하게 세상에 그런 시험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처음 봤어요. 이런 시험을 처음 봤습니다. 자, 보통 이 접근할 때 우리가 기출문제 한번 보라 그러잖아요. 기출문제를 볼 때는 진짜로 풀어봐야지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저도 거기서 가장 큰 실수를 했어요. 눈으로 보니까 대충 다 알겠어요. 답은 아니에요. 아는 거랑 답이 거는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제 대충 풀어봤더니 답이 다 맞네? 한 세 문제 풀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시험 볼 수 있겠다. 공부 얼마 안 해도 되겠다. 네, 착각이었습니다. 착각. 두세 문제는 그냥 다 맞습니다. 그리고 찍어서 맞추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려면 100분 5과목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선택 과목을 안 배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만 딱 60분 딱 정해놓고 진짜 시험처럼 한번 해보세요. 몇 점이나 나오나. 대부분 40점 못 넘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한 80% 이상은 못 넘을 게 확실해요. 그 중에 이제 60점 넘는 분들, 80점 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80점 넘는 분은 인정해 줄게요. 인정해요. 근데 60점 정도 맞은 분들이, 나는 시험 봐도 되겠다 하는 거는 맞아요. 시험 봐도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공부를 해야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60점 가지고는 합격 못 해요. 이게 가장 큰 자만감의 하나예요. 나는 60, 그냥 풀어도 60 나오던데? 너는 왜 40 나와? 공부하면요, 40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거꾸로. 왜? 헷갈리기 시작하니까요. 드디어. 모를 때는 용감합니다. 알면요, 헷갈려요. 이게 바로 공무원 시험의 가장 큰 힘든 점이에요. 알면 알수록 더 헷갈린다. 외워도 또 외워야 된다. 자, 그래서 그 공부 양을 1년 정도로 보는 거예요. 1년에서 1년 6개월. 2년까지도 봅니다. 어떤 분들은. 뭘 해요? 이거 2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해요? 네. 계속 반복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반복 공부. 네, 기출도 풀어봤다가 다시 기본서를 봤다가 돌고 돕니다. 왜? 까먹지 않으려고. 언제? 시험 볼 때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중도에 시험 공부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중간에 다 외웠다고, 다 했다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구석구석 나오는 한 문제까지 다 맞아야지 나는 뭐 포기해서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시험 보면요. 과락. 확실합니다. 가끔 운 좋으신 분도 있어요. 가끔. 2019년 국가직에 약간 운이 좋았던 거예요. 사실은 따져보면. 공부를 한두 달 한 학생들이 있어요. 한두 달. 근데 이제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이에요. 이분들이 실제 합격해서 다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합격을 했을 수도 있는데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보면 그 나이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 얘기. 어쩌다 진짜. 아니면 이제 명문대 다니는 애들이 그냥 시험 삼아 한번 본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가 잘 돼요. 왜? 우리가 명문대를 무시할 수 없는 거는 그들의 공부 방법은 정말 좋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꼭꼭 기억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라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정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니까 80, 80, 80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합격 가능성도 있었어요. 네. 실제 통계상으로는 고등학생들이 합격한 게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수능 보고 나서 바로 보는 학생들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험 통계를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다 이제 커뮤니티 같은데 저는 6개월 만에 공부했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짜일 수도 있고요.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분들 얘기는 잊어버리세요. 평균적으로는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립니다. 뭐가 그렇게 할 게 많아? 할 것도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자, 국어만 하나 따져볼게요. 국어만. 국어에서 뭘 공부해요? 자, 처음에 문법 공부합니다. 대부분 인강 들으시면 처음에 문법 나와요. 문법만 해도 한 달 거의 다 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양이. 왜 많냐 하면 시험에 뭐가 날지 모르니까 다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문법 나오죠. 그다음 생활국어 나와요. 생활국어. 생활국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높임법 쓰는 거, 존칭법.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데 틀리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표준어 나옵니다. 표준어. 표준어라는 그 정의부터 해가지고 표준어들을 어떤 법칙이 있는지 그런 거 다 봅니다. 그다음에 맞춤법, 뭐 표준어 안에 맞춤법이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맞춤법 같은 거 다 봐요. 우리가 틀리게 쓰는 말들. 보통 한 몇천 단어예요. 우리가 잘못 쓰는 단어도 엄청 많아요. 그다음 고유어 같은 거, 그다음 띄어쓰기. 한, 한 번이냐, 한 번이냐. 뭐 이런 거. 이게 몇 개나 돼.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서 사보시면 아시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벌써 5파트죠. 한자 나오죠. 6파트죠. 한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 문학 작품 다 나옵니다. 소설, 시. 네. 그 다음에 고전 나옵니다. 고전. 고전이 가끔 한 번씩 나와서 뒤통수를 딱 쳐줘요. 아주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훈민정음 같은 것도 나옵니다. 요거는 최근에는 많이 안 나왔는데 과거에 좀 많이 나왔어요. 훈민정음. 몇 개예요 벌써 파트가. 근데 이거예요. 에휴 그럼 뭐 훈민정 같은 건 빼지. 네 빼요. 과감하게 빼시는 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시험에 나서 합격 강락을 결정한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2달에서 3달 과정으로 하루에 한 거의 3시간씩 하는데 2달에서 3시간 정도 인강이 돌아갈 거예요. 실강도 마찬가지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한번 쓱 지나간 거잖아요. 다시 또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 한국사 또 볼까요? 한국사 얼마나 많아요? 선사시대부터, 네, 구석기부터 해서 언제까지요? 최근 거의 노무현 정권까지도 나와요. 이후에도 나올 수 있는데 요즘 현대사 쪽이 좀 논란이 많으니까 거의 다 뺐습니다. 현대사를. 거의 광복 이후로 잘 안 내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한국사는 약간 정치도 타요. 정치 타서 과거 업적 같은 거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자꾸 나와서 지금 저도 옛날에 항의를 좀 했었는데 쓸데없는 얘기예요. 아직 뭐 이러면 또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니까. 아직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나지 않은 시기다. 지금 뭐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그 시험에 난 게 부적절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적절하다 이게. 왜? 그 이면에 뭐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나타난 사건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죠. 우리가 보는 게 정말 진실일까요? 이런 부분들. 왜냐? 역사도 자꾸 바뀌거든요. 지금 가야 시대 같은 경우도 바뀌잖아요. 역사가 바뀐다고요. 유물이 다른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바뀌는데 그 몇백 년 된 거는 이미 많이 연구가 됐으니까 시험에 나와도 되는데 최근 거는 난다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시험 범위는 그렇다. 이렇게 많다. 조선시대 왕밖에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죠? 고려시대 왕 알아요? 신라시대 왕 다 알아요?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한 명 아는 게 아니라 다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다 알아야 된다는 거. 누구네 집 족보도 아닌데 족보도 못 외우는 사람들한테, 예? 그걸 다 외우라고 하니까 어떻게 다 외워요? 근데 다 외워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리고 고득점 받습니다. 한국사가 가장 많이 고득점을 받아요. 왜? 외우면 되니까. 자,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뭐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나중 되면요, 한국사가 쉬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냥 외우면 돼요, 무작정. 무작정 외우면 돼요. 그리고 어떤 흐름도 약간은 있어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국어나 이런 거는 사실 쉽지 않죠. 외운다고 해도 양이 어마어마하고 딱 그렇게 문제가 또 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힘들다. 영어는요. 자, 영어. 가장 힘들어하는 영어가 왜 그렇게 힘들어요? 일단 단어를 외워야 돼, 단어를.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단어 해서 수능도 봤는데, 수능 1등급, 2등급 받았는데 안 될까요? 1등급, 2등급 받으신 분들은 단어만 좀 외워주면 거의 됩니다. 예, 이분들은 사실 단어만 좀 외워주면 돼요. 단어가 공무원용 단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쵸? 우리가 참 웃긴 거지만 외국에 살다 오신 분이 공무원 시험을 보면요 많이 못 맞습니다. 왜?
외국에서 공부하는 가르쳐 주는 그런 영어랑 틀려요. 우리가 길에서 미국 애들 보잖아요. 길이 아니냐. 어디서 외국인들 보면 미국은 문맹률이 40% 이상이 넘어요. 글자를 못 읽어요. 근데 말은 하잖아요, 말. 그럼 그 사람이 영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잘하는 사람은 아니죠. 외국 사람인데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 시험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물론 한국어를 보는 건 아니니까. 그좀 국어 시험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위한 시험일 뿐이에요. 그래서 단어도 시험을 위한 시험 단어만 나와요. 오죽하면 3,000개로 축약을 해놨겠어요. 3,000개 달달달 외우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네, 그 안에서 나와요, 보통은. 네, 요게 정말 나쁜 거지만 우리가 단어장 사보면 알아요. 공무원이 어떤 단어랑 같이 겹쳐 있는지. 네, 편입 영어랑 겹쳐 있습니다. 세상에 편입 영어랑 왜 겹쳐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뭐 이 얘기는 또 지나가고 할 말은 굉장히 많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다 못한 단어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뭐 놀랍지만 무슨 광합성 이런 단어도 나와요. 그 내용이 뭔지 알면 빨리 파악하면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언제 파악하고 있어요? 그 광합성인지 뭔지. 결론을 내기가 힘듭니다. 이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자, 전반적으로 그러면 결론을 내려볼게요. 자, 난이도 어때요? 최상. 왜? 1년 내내 공부해도 된다 안 된다 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시험이 어딨어요? 1년 내내 공부하는데 된다 안 된다. 없습니다. 수능 얘기할 거죠. 수능은 원래 고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을 중학교 과정 또 말이 끊겨서 큰일 났네. 네, 수능은 국가직 그래. 고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을 네? 그거를 평가하는 거니까 이미 공부를 하고 있던 기본에 플러스 수능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 시험은요?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공무원 시험 애초부터 그냥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럼 뭐 행정법이 왜 나와요? 안 나와야 되죠. 그런 거는. 시험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고 공무원 시험은 국가 시험이지만 수능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수능인 줄 알고 뭐 자기 편의를 자꾸 봐달라 이거죠. 뭐 시험 어서 보면 안 돼요? 어서 보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런 거. 왜 돼요? 그럼 거꾸로. 특히 임용유예 같은 경우 왜 임용유 안 해줘요?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LG 삼성 들어갈 때 졸업하고 올게요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물론 그런 데서는 졸업하고 오라고 아예 돼 있죠. 졸업 예정자를 뽑으니까. 네. 자,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게 왜 이래요 저래요 왜 난이도 지 맘대로 해요 이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뽑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있다. 이런 거는 역시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 난이도 이러면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면 무진장 어렵다. 네. 근데 합격하는 사람은요? 무진장 어려우니까 합격하죠. 어쨌든 합격자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좀 잘못된 질문이고요. 뭐랑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뭐 공인중개사 공무원 시험 맨날 이런 거 올리시는 분 있어요. 뭐 장난 올리는 건 알겠는데 비교할 게 아닙니다. 비교할 게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은 현존하는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현존하는. 왜? 많이도 와 있지만 그게 상대평가라서 그렇습니다. 상대평가라서. 절대평가면 그렇지 않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시험 보는 게 거의 없어요. 수능은 또 달라요. 수능 시험 점수 받고 다른 데 갈 수 있죠. 얘는 점수 받아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무조건 합격해야 돼요. 자, 아시겠죠? 절대 비교 불가입니다. 자, 중간에 전화가 와서 애매해졌는데 어쨌든 간에 자, 저는 뭐 편집 없이 그냥 쭉 올립니다. 이거 뭐 어차피 듣다가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우 이거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끝까지 다 들어도 별 영향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맥락을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그래도 내가 그렇구나 하고선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방송의 모든 결론은 뭐예요?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반드시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라는 거예요. 합격 못하면 아무짝에 소용없는 공부고요. 아무짝에 필요 없는 시험입니다. 내가 왕년에 공무원 시험 준비했는데 다 웃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되죠. 아무 소용없는 시험이에요. 합격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시험입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자,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